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화 지역화가 5교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보완을 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부분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나서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얘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중요하니까 그게 작동을 하니까 중상주의에 반대해서 자유방임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혁명이 늦게 발생한 독일의 프레딜리스트나 미국의 해밀턴은 아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공산품을 생산을 못하니까 유치산업 보호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유치산업 보호론이 어디 근거를 두고 있냐 그러면 시장의 실패 중에서 외부 효과 중에서 플러스의 외부 효과고, 그것이 과소 생산되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부가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관세를 하고 머리 숫자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방 페더럴리즘이고, 그 정도만 얘기하십시오. 자꾸 얘기하면 혼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보호무역주의는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다양한 학파가 있는데 경제발전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큰 주축을 해야 되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제일 먼저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스미스의 국부론과 리카르트의 조세에 대한 정치 원리 쓴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7장이 중요한데 잘 살리는 머시너리 임프루브먼트, 기술 발전이죠. 기술 혁신이나 무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경제학을 이렇게 집대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알프레드 마샬의 경제학 원론인데 그 책이 이겁니다. 그냥 원서니까 제가 이제 보여만 드리는데, 이 책에 보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통 경제학 공부할 때 이제 저희 때 같으면 60년대 말 70년대 같으면 세멜스 이코노믹스의 대표적인 텍스트북이었고 그게 자꾸 바뀌었습니다. 최근에서 맹규가 있는데 그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의 프레임워크를 잡은 것은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잡아놓고 이탈리아 파레토가 자원비용이 최적으로 잘 됐을 때 파레토 최적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중농아파인 케네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자연에 의존하기 좋으니까 뭐라 그러나 경제표를 가지고 국민 수덕의 순환적 흐름을 분석했는데 그것이 계속 발달해서 레언 투입 산출 분석이 뭐냐면 인풋이 얼마 들어가서 산출량이 얼마 나온다 따지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노동이 얼마 들어가고 자본이 얼마 들어가 가지고 자동차가 생산됐다 그런 거고, 그걸 이제 완성시키는 사람은 에로 드브르 미국 경제학자의 일반 이론이나 왈라스가 프랑스 경제학자입니다. 왈라스가 일반 이론 설명했는데 그걸 이제 거의 굉장히 고도로 발달시킨 것은 이제 미국의 케니스 에로와 이제 드브르 같은 사람이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세계화 지역화를 설명할 때 세계화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 과목의 성격이 뭐냐? 지금 굳이 물어본다면 경제학에서는 경제학 중에서 국제경제학이다. 그 중에서도 무역 이론, 무역 정책 중에서 무역 정책 성격이 좀 더 가깝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거 한 것은 세계화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화가 제일 좋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브레튼 우즈라든지 미국이 자본이 클 때 글로벌 마켓을 미국이 컸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 훈련소에 메이드제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이드 인 USA를 못하니, 메이드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못하니까 앞에 말 듣고 메이드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재미난 얘기가 많이, 논산 훈련소에서 아저씨가 왔으니까 앞으로 가 그러고 앞으로 가이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60년대는 일본이나 독일이 패전국가에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건 얘기 나면 같이 할게요. 그냥
예를 들어 제철 공장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사실 이게 역설적으로 전쟁에서 진 나라가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철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해가지고 이탈리아나 독일이 발달하고 일본이 발달한 겁니다. 신리폰스트 같이. 그래서 그 미국은 제철을 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화를 주장하면서도 예외를 두 개 두는데 외부가 뭐냐면 제철 기업은 카르텔을 허용해 줍니다. 어차피 독점력을 행사하니까 카르텔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오펙 카르텔입니다. 오펙이 석유 만드는 나라가 담합을 해서 1974년에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한 거죠. 인바우 석유 수출 안 하면서 뭐 미국하고 아라비아가 굉장히 가깝고 시리아 그 이집트도 그한 이집트는 러시아 좀 가까웠죠. 어쩌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 뭐야 그 석유를 무기로 쓴 거죠 그 당시.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덕을 봤습니다. 중동 특수를 얻었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 뉴얼리 인더스트리얼 컨트리즈 수출 제한제 공급화 정책 한 나라는 되게 어려웠죠. 근데 사실은 70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45년부터 초반 그 50년대 초까지는 거의 미국이 도미넌트 세계의 경제 기관차 역할을 했으니까 로코모티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커지니까 구소련이 원조를 줄 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억제하는 게 첫 번째고 미국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유럽은 옛날에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특히 그런 거죠. 그냥 임페리얼리즘을 조금 거의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페리얼리즘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꼭 뭐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임페리얼리즘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교육 조건을 인위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프라임과 같이 러시아가 체코에서 뭐 러시아는 국물이 많으니까 밀을 100가마 주고 밀을 1000가마 주고 탱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야 그러지 말라 밀 500가마 줄 테니까 탱크 하나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교육 조건을 임포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하 본 보게 되면 그 스메단의 나이 조국에 나오죠. 몰다바에 쭉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편적으로 가르쳐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걸 같이 가르치다 보는데 저도 이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시대가 빨리 돌아가니까 빨리 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쪽을 택하는지 단편적인 걸 하는데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펀더멘탈, 기본적인 걸 깔아주고 경우가 나오면 그걸 설명합니다. 그럼 미국은 제철에 대해서 카르텔 허용하고 하나는 미국이 독과점을 무척 규제합니다. 신문에 몇 년 전에 났을 때 대한항공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항공요금을 운송을 담합했다 해가지고 뭐 벌금을 물리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어플리케이션 오브 도메스틱 로입니다. 국내법을 외국 국가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 WTO가 만든 Harmonized of Competition Policy, 국내 경쟁력의 국제적 조에 어긋나는데 미국은 왜 그게 가능하냐? 워낙 경제력이 크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미국이 잘하는 게 영상산업입니다. 영상산업은 너무 잘 나가니까 그거는 또 직배를 허용하니까 그거는 직배를 허용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게. 스크린 쿼터가 뭐 좋다 나쁘다 했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항상 중국하고도 뭐 저거 마늘 분쟁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가 일본에 비해서는 그걸 하나로 모으는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의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제일 나쁜 게 뭐야 요새 말로 안 좋지만 내로남불 비슷한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뭐 그거는 고발감이다든지 회계학 공부하게 되면 어카운팅 컨벤션입니다. 어카운팅 회계는 관습인데 옛날에 다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법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너 불법이다 해놓고 자기는 그보다 더 심한 걸 하면서 야 내가 하니까 니들 뭐 조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되도록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현실 파악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하고 그건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경제 통합을 얘기하지만 사실 경제 통합의 반은 경제 경영 쪽이고 반은 사실 국제 관계, 국제 정치, 예를 들어서
통상 그런 거죠. 뭐 군사가 협력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사실 그 1980년대부터 이제 진행이 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속도가 빨리 가고 우리나라가 말하는 그 미국이 주장한 아펙이란도 사실 그 유럽연합이 1992년에 유러피안 유니언으로 아니요 유러피안 카먼 마켓으로 바뀌었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유러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가 있었고 유러피안 코어 앤 스틸 커뮤니티가 있었고 뭐 핵 하나씩을 합쳐가지고 67년에 3억을 합해서 유러피안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러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였다는 얘기는 경제학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방에 사회 문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하는 묶은 거고 그런 이시 자체는 관세 동맹을 출범한 거고 영국은 반대했으니까 유러피안 이코노믹 유러피안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입니다. 그 에리아 프리 트레이드 에리아가 FTA 비슷한 겁니다. 그냥 우리만트랑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유럽연합의 고민이 그거죠. 자기들이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뭐 일본이 자동차를 만들고 전자를 가져오고 하니까 자기가 잘하던 게 세 개 있었는데 황원 빼놓고는 다 밀리게 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산업구조 조정을 빨리 하자고 만든 것이 뭐냐면 그 1987년에 유럽피안 싱글 액트를 만들면서 한일 유럽법을 만들면서 1992년까지 우리 그 공동시장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럼 공동시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좋게 말하면 미국이 그때 예외 규정 24조에서 그 유러피안 이코노미를 허용해 준 이유는 마샬 원조를 유럽이나 일본에 많이 주지만 어차피 얘는 이걸 경제력이 돼야지 군사력이 되니까 마샬 플랜으로 도와주면서 마샬은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마샬 그러면 필드 마샬이라고 그러죠. 육군 원수를 얘기합니다. 원수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엑스큐티브는 집행하지만 CEO는 치프 오피서죠. 거기서는 저기 총체적인 걸 총괄하는 마샬링 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 알프레드 마샬이 유명하고 그런 식이죠. 그 자체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세계가 할 때는 미국이 내선 캐치프레이즈는 자유무역입니다. 결과적으로 가트가 내건 자유무역이고 미국 80년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건 이제 60년대 말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가는데 그럼 세계화 되려면 세계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 정부는 없으니까 세계 정부가 쓰기 좀 힘들죠. 국내 문제만 하기도 힘든데 그 세계 정부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커질 때 미국은 처음엔 유럽연합이 커지는 걸 좋아했는데 커지고 나서 이거 경쟁 상대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호주 같으면 사실 연방이 있었지만 아펙을 만들 때는 유럽이 커지면 아시아 시장이라도 그 파고를 사야 되니까 아펙 만들 때 미국, 일본은 사실 뒤에서 밀어준 거고 호주가 앞에 나온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세계화도 있고 지역화도 있고 가능성이 전부 가입되어 있는데 그 보호무역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게 경제 발전론에서 일부러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경제 발전론을 좀 빨리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한 학기, 두 학기 설명해도 사실은 못 맞춰요. 구체적인 거 다 얘기 들어가면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제가 한 것은 제가 했던 서서스 대학에 제가 석사할 때 이제 교수였었는데 다이나 한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런 걸 썼어요. 그냥 그냥 제가 이코노믹 테오리 디벨롭먼트 그래서 경제 발전에 대한 경제 이론이죠. 그러니까 디벨롭먼트 이코노믹스고 디벨롭먼트 스타디즈는 아닌데 이걸 훨씬 커지는 겁니다. 뭐 여정학이니 뭐 종족을 그렇게 해서 다이나 한트가 하고 서섹스 대학이 사실은 IDS로도 유명했지만 경제 발전론에서 굉장히 앞서갔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하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가 많이 발달하니까 영국 정부나 이렇게 지도층에서 옥스브리지하고 이걸 조금 너무 커지는 것보다 다양화시키자고 해서 브렛 브릭 유니버시티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엑스터 뭐 해가지고 워릭, 요크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키울 때 60년대 그냥 서섹스에다 집중 투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섹스가 유럽 학생들이 많이 오고 미국 학생들 많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친구들 보니까 되게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면
은행에 갔는데 영국은행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이고 그 당시에 그다음 많이 가는 게 뭐 OECD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패트릭 로 같이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 WTO 한번 사무처 저보다 1년 먼저 하게 했고 일본 친구들도 뭐 키치로프카사고 들면 가때 들어갔다가 WTO가 생기니까 WTO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가 물어봤죠, 그냥. 일본에 있을 때부터 만났습니다. 우연히 제가 조지다이 갖고 다닐 때 상지대학 우리말은 소피아, 영어는 소피아, 우리말은 상지대학인데 그 친구는 개요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영어 강의들을 가끔 그 대학의 학부에 산프란 친구가 이제 학부 강의를 들어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 선배죠. 이제 대학원 선배니까 거기서 만났다가 뭐 어떻게 이력서부터 다시 서섹 난 저는 월드 갔다가 이제 서섹스 옮겼는데 서섹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WTO에서 물어볼 때 너는 스위스 그 주네바에 집도 좋고 그런데 왜 가트에서 나왔냐 그랬더니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가트는 이코노미스트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WTO가 되니까 페어 트레이딩 규정을 만드니까 로이어가 위에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OECD 가서 디벨롭먼트 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서세대 교수 중에 상당한 분들이 그 국제경제교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뭐 물리학과 같으면 미국의 핵폭탄 만들 때 도와주신 분도 있고 서세계는 60년대 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 브릭 유니버시티 중에서 가장 비거러스하게 나간 건 워렉입니다. 산업혁명 생긴 커벤트리이고 커벤트리 가보면 다 시멘트입니다. 거기가 자동차 공업 발상지이기도 하고 자동차는 탱크 만드는 거죠. 전시회는. 그리고 독일의 저기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성당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성당은 안 부딪히고 다른 건 다 막 부셔졌더라고요. 그게 하이델베르가 아니고 거기가 어디였던가. 그러면 하여튼 저 이제 그래서 성당을 왜 안 부수냐 그러니까 그 독일 장군들하고 미국 장군들하고 전투하기 전에 약속을 서로 했나 봐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고전 유물은 지키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건 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하면 그건 아니었지. 하이델베르그는 대학도 유명하고 다리도 뭐 좀 고전적인 도시죠. 하이델베르그가 어떻게 보면. 대학 구경할 때 재밌는 게 대학에 과목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배 타면 선장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는 마찬가지로 대학에 이렇게 학생을 일단 구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엄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서스가 있을 때 교수들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걔네들은 또 강의 맞으면 펍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월에 있을 때 그 딕디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참 고마운 게 그 학부 애들 얘기를 하고 나서 펍에 가서 다 얘기합니다. 석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우리처럼 MT인데 MT를 얘네들이 학교 별장으로 갑니다. 서섹스 대학 같은 아이러브스론즈라고 내부에 있는데 서섹스가 바다가 유인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박 2일 있으면서 교수들 학생들하고 그런 건 훨씬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를. 얘기를 천천히 하면 또 진도를 못 나고 진도를 빨리 나가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이제 보호주의가 여러 개 나왔는데 사실 트레이드 디벨롭먼트는 개도국에서 중요한 문제고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 그 세계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많은 건 세계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이런 책을 편집해가지고 뭐 개도국도 산업 발전을 하니까 세계은행하고 그러면 이제 세계은행 헬렌 휴지들하고 그 경제 치프 이코노미스트 분이 있고 뭐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친구 그 사람이 유니도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을 보면 그 여기 이제 그런데 존 코디네요. 요걸 그냥 짧은 제가 읽을게요. 에코노리지먼트 하면 누가 고맙다 그럽니다.
We are grateful to the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and the World Bank for sponsoring and financing this book. 우리들은 이 책을 발간하는데 도와주고 연구 자금을 밀어준 유니도라고 그러죠. 웅크타드는 United Nations Trade on United Nations Conference Trade Development고 이건 산업 발전, 이건 비엔나에 그게 있습니다. Knowledge of course responsible for the views expressed. 그래서 여기는 것은 거기서 지원을 해줬지만 그 기관과 독립적으로 썼으니 그 기관에 책임을 묻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We wish to thank our anonymous readers for much good advice. 그 많은 일 많이 독자들의 충고를 받고 Whitney for editorial 도움 주가 and chapter authors had the final say. 그래서 chapter 쓴 사람이 고맙고 We are greatly indebted to Rose for assistance in the. 그래서 뭐 누가 고맙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인데 존 코디가 거기입니다. 이제 유니도 사람이고 헬렌 리즈는 세계은행 경제학자고 데이비드는 서섹 대학 교수고 이분하고 맥스 쿠든이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스트래티지 그룹이라고 서섹 코파운더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LSE하고 런던 스쿨 이코노믹스 서섹스 주로 했는데 좋은 교수가 로빈 후드가 노팅햄 쪽에 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있으면서 노팅햄도 그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했죠. 국제경제 쪽으로. 그래서 서울대학교 홍문탁 교수님이 1년 서섹스 대학에 있으면서 한스세이거 교수가 초대해서 왔다 가고 와서 계시다가 뭐 경제학과 교수들하고 얘기하시고 남은 6개월은 미국 가서 크루이거라고 있습니다. 바가와티 크루이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수출 경제 공유 좋다에 대해서 무역의 자유와 외환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글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하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Policy of Industrial Progress in Developed Countries 그게 나오고 제일 첫 주제 나오는 것이 저겁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책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1장은 뭐냐면 Achievement and Objective Industrialization 산업화의 목적과 달성도와 목적이 쉽게 하면 개도국들이 산업화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걸 목적을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폴리시 그래서 맥스 쿠든 호주 경제학자가 뭐 이분이 실효 관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것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폴리시에서 스탠포드 맥키논이 우리나라가 그 수출 장벽 공허화 정책을 두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이제 농공 병상이고 사실 산업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60년대 우리가 70년대 종합공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집이 청구동에 있었는데 제가 2층에 제 방이 있었거든요. 2층에 내려다보면 플라스틱 그게 있으면 그걸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있으니까 그냥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경북중학교 2, 4학년 때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이런 없었어요. 제품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선배 그러니까 제가 해양국민학교를 했는데 이제 국민학교는 도청국민학교에 옮겨왔는데 도시락을 잘 못 가져갔어요 당시에는. 왜냐면 해양국민학교 위치도 좋은 데 있는데 뭐 어머님이 뭐 장조림을 싸주고 계란 싸주고 그러면 주위 좀 놀려요. 또 뭐 시골에서 왔다고 한번 노래 뭐 옛날에 그러죠. 군대 가면 군기 잡는 식으로 애들이 한 대서 다 치고 와서 뭐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일단 제가 보기엔 좀 불편하니까 저는 좀 혜택을 봤어요. 근데 제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제 어머님이 해군에 선생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숙명고 나오시고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고등학교도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숙명여고 소문여고가 그 당시에서 좀 뭐 앞에 있었던 학교들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동기분이 교감 선생님 하니까 조금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당분간은 밥을 하나 주면서 거기서 들라고 그래서 한두 달은 거기서 먹다가 그 다음은 섞였습니다. 일단 섞이고 그게 좀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그 트레이드 디벨롭먼트 쪽이 가장 핫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를
많은 사람이 논쟁을 하니까 대부분 논쟁이 많은데 그걸 다 가르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트 같은 사람은 rent for surplus 그래서 뭐 노동력이 많으니까 그게 나가면서 수출해야 된다는데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관계되는 것은 몇 가지만 말씀드렸냐면 아스널 루이스는 유명합니다. surplus labor 해서 그래서 위장 실업이 있으니까 디스가드는 인플레면 옮겨도 생산이 저하되지 않으니까 옮겨갈 그 자본 축적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컨센트레이션 빌드업 쪽이고 그 반대의 개념이 스몰리지 뷰티라스는 슈마하죠. 독일 사람이 산업을 하면 공해가 많으니까 가장 최상의 기술이 아니라 적정 기술 쓰자를 하는 걸 그 사람 그건 나중에 봅시다. 왜냐하면 스몰리지 뷰티를 만든 건데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제일 무서운 무기를 쓸 수밖에 없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는 굉장히 저 가끔 그 영국에 있을 때 전쟁 실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실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사실 서부 유럽 국가들 잡았을 때하고 러시아를 풀어 잡았을 때는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게르만족에 그러니까 영국 왕가시를 독일에서 들여왔으니까 게르만족은 걔네들은 좀 그렇게 점잖게 대해주는데 러시아 군국 할 때는 그냥 걸어가면서 동사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영국 애들 무섭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무섭다는 것은 독일이 유로파이터를 만들지 전투기를 왜 잘 되게 만들고 그나마 이제 그 2000년에 니스 회의에서 외교하고 안보 문제 하겠다는 얘기는 나토 본부가 스코틀랜드 가버리니까 독일 애들 생각은 그렇죠. 뭐 이게 전쟁 나면 여기는 초토화되더라도 저기는 하니까 자기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 독일은 늘 앞에 못 나오니까 프랑스를 앞서면서 이제 전투기 만들 때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 뭐 항공 기술은 아직 그 미국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중국에 만들었다고 그래도 제 친구 항공과 교수들 얘기 들으면 그 고철덩어리 이제 자동차하고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좀 운전하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서섹스에 파업했는데 그 바닷가에 쇼lem이 됐는데 경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보면 나도 저거나 좀 운전하고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안 돼. 자전거까지만 열심히 타다 왔습니다. 자전거하고 그 영국은 길이 몇 가지 있는데 푸트파스가 잘 돼 있어요. 아일랜드도 그렇고 우리말로는 둘레길이죠. 그래서 영국에는 보통 기로가 오디너리 로드가 있고 브라이더웨이에서 맞짱가 되는 길이 있고 푸트파스가 있는데 푸트파스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그거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네. 지난번에 한 걸 너무나 말을 말해서 그걸 요약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 요약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아서 루이스는 그래서 이제 노벨 경제학 받고 그 사람은 아마 흑인 교수였는데 맨체스터 스쿨입니다. 맨체스터가 옛날에 상업의 중심지죠. 무역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그다음에 미국의 실제는 그게 아니다. 농번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슬랙 레이버가 있어야 된다. 그걸로 그 부분은 또 인적 자본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 인적 자본이 뭐냐 그러면 피지컬 캐피탈 같이 공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면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옛날에 인적 자본을 쉽게 설명했어요. 사람들 내가 외환에 있었으면 10년 있으면 얼마를 벌었는데 나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사실 돈은 그때는 이제 국비 같은 건 저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냥 국비는 항상 양보하는 타입이니까. 근데 이제 나가서 보니까 국비로 와서 됐는데 또 그만큼 부지런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하신 분들은 이제 민경희 박사라든지 김수행 교수님 그리고 몇 분 계시고 이제 저는 그 노동부 장관 잠깐 하신 그 김대한 교수가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박사 받았어요. 그분은 옥스퍼드사고 저는 서섹스사고 그분이 1년 먼저 받은 것 같고 외환은행도 저보다 하나 먼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는 학교를 좀 오래 다닌 거고 대부분 한 5년 있다 오죠, 되게. 원래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10년 해도 짧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지난 시간에 빠뜨린 거 얘기할 때 이제 그 4차 중동 전쟁이 카르텔이 중요하다 하면서 오펙을 설명을 한 거고 자원민족주의가 났는데 자원민족주의가 왜 생기냐 물으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그게 생겼으니까 연관되는 문제고 그리고
ESG 문제를 제기할 때 이건 제가 듣는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가 해서 요새 뭐 하도 떠들어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심한 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카고 스쿨은 기업의 사회식임 전혀 없다. 기업은 종업원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버넌스가 다른 게 산업은 늦게 그래서 그 주식회사 타입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거고 산업이 늦게 난 나라는 국가가 돈을 주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채 시장도 동결시킨 적도 있고 우리나라 72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가 69년대 70년대니까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중동에서 돈을 좀 가져와서 다행인 거고 다른 신생공업은 무지하게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서 트윈 디피시트 문제가 생기니까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 문제가 커지니까 뭐 트윈 레인보우는 멋있습니다. 쌍무지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트윈 트라우트, 레인보우 트라우트 그러죠. 레인보우 트라우트. 그 트라우트가 뭐 슈벨트 트라우트 숭어들은 생동감이 있지만 트라우트 그냥 그 뭐라 그래 좀 아름다운 레인보우를 많이 써요. 그냥 뭐 그런 노래도 있죠. Over the Rainbow 뭐 그래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런 식으로 그냥 좀 미지의 세계 탐구적인 거죠. 그런 노래를 들으나 뭐 첫 발자국, 레프레미언스 반스는 다 시작점은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취업을 가르치면서 그 하는 게 오버 더 레인보우를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고 레퍼런스 박스 그대로 외우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마오가냐하고 Do you know where going to는 첫 발전에 반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라지니까 그때는 vanish를 씁니다. I vanish from my mind 쓰는데 vanish를 쓰면 그것이 추방하다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뭐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이 강의를 하고 영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어로 이제 리캡트했는데 그게 무리더라고요. 원래 이 과목 자체도 컨덴스된 거거든요. 압축된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좀 쉬다가 그냥 영어로 강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면서 영어 강의를 하고 책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제가 지금 여기 와서부터 쓴다고 했는데 영국 속담은 그래요. Everything is everywhere for the time being.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흩어져 있는데 잠시인데 저는 everything is everywhere for good이에요. 그냥 뭐 어질러 놓으면 못 찾아 제가 보니까 도저히 그냥 같은 동료 교수 중에서 한 분은 잘 어지는데 참 신통한 게 그분 연구실에 가면 뭐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어지러운 데서 찾더라고 딱 꺼내는데 또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강의실 들어가기도 싫고 그러면 옛날에 술 먹고 강의실 못 찾으면 그냥 It's got to providence로 혼자 다시 기숙 가서 잤어요. 그냥 내가 강의실을 못 찾는 것은 신이 섭리일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오늘 자자. 더 잠이 모자라니까 자자 그랬죠. 사실. 그래서 옥스퍼드 나온 친구는 사이먼이 그래서 밤낮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밤낮 노트도 잘 안 쓰고 수업 시간에 동작이 그래서 뭐 노트북을 또 자기들 노트를 안 돼서 돌려주면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뭐. 박사할 때도 지도 교수가 너 글 써왔냐면 그냥 나그 잔디밭에 있다가 가방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here you are 그러고 내 노트 영국 애들 착한 게 그거 버리면 되는데 그 제 글 쓴 걸 그 지도 교수까지 찾아서 가게 해주더라고요. 제 지도 교수님은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경작을 가르치고 그분은 인내심을 가르쳐 가지고 마치고 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할 짓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크루이거나 이런 사람이 미국에 없으면 그래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하고 뭐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 그러면 그 교수님하고 부인 낸시가 아유 예외도 있다 여기 이런 해도란 이상한 애도 있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저도 좀 박사할 때 좀 아팠으면 싶더라고요. 뭐 아프거나 그런 게 돌아가도 되는데 몸 건강하고 뭐 그렇다고 또 딴 사람도 이게 또 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그 4년 놀고 마지막 1년 해서 그냥 마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도교사도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국제경제학 지금 강의하지만 국제경제를 하면 못 먹고 살겠더라고. 그래서 산업경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뭐 지도교수가 거기 있는 교수들이 저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논문을 안 쓰고 한참 놀다가 논문을 마치고 가려는데 또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그래서 요새 생각하니까 산업경제학 쪽을 영국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일본 같이 산업조정이나 조선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든지 뭐 그쪽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어려운 것이 플루이드해요. 플루이드하게 뭐냐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떤 인투이트 직관이 있어야지 그걸 건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제자 맞추고 제 인생 살아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려고 그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유럽연합을 예를 쉽게 느끼 유럽이 처음에 경제 문제만 하다가 사회 문제를 그 다음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 따로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어떤 합리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 익스클루시브에서 그 예를 들어서 유럽의 리스본 전략이 뭐냐면, 그러니까 싱글 유로피안 액트는 유럽이 저걸 쫓아가자는 거죠. 산업 구조 조정을 빨리 하자 그러고 또 정치적으로는 만장일치로 했는데 메조리티 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가지고 92년에 이제 공동시장이 되고 나서 그다음 유로피안 유니언으로 99년에 가자고 했으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저 자식이 커지면 어디까지 커지나 또 이제 견제도 해야 될 테니까 그때 이제 압박이 만들어지면서 WTO가 안 되면 그걸 좀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WTO는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나 일본은 또 많이 팔 게 있으니까 90년대 후반에 FTA를 촉진시킨 것은 미국, 일본입니다. 사실은 WTO가 만장일치니까 좀 뭐라 그러나 원래 원하는 대로 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상법의 유명한 교수님 쓴 책 보면 차라리 글 하나 읽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주 말 쉽게 말하면 가트보다는 확실히 넓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많이 커질 수도 있는데 확장될지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냥 WTO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은 많이 흔들었죠. 그냥 많이 흔들고 특히 중국과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세계 전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간접히 만들면 뭐 그 지금은 아주 쉽게 말하면 사기를 안 치고 먹고 살지는 못하니까 사기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피해자가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근본위 제도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축통화가 미국 통화가 돼서 금 생산량하고 교환이 돼야 되는데 그 교환을 결과적으로 70년대 초에 서차지해서도 안 되니까 변동환율로 바뀐 거거든요. 그제는 조정 가능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되게 길게 하면 복습을 하려다 이게 너무 길어졌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지난번 말한 것들 좀 용어는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뭔가 연관 효과가 왜 중요하냐면 균형 불균형 선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는데 편견을 좀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같은 학자지만 일본 사람은 법이라는 경제에 있으면 자기 하는 말 계속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부안해동을 안 해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가 다른 걸 쫓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시가와라는 사람은 레이버 부습전에 대해서 슐츠보다 하나 더 갔습니다. 그 자체를. 그 정도만 아세요, 그냥. 그리고 여담으로 루이스 그런 흑인 테니스 선수 유명한 선수 있었습니다. 아서 루이스가. 그래서 매너가 좋아서 항상 존경받았죠. 테니스도 바뀌고 경작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로드레이더 같으면 테니스 칠 때 보면 발레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쁘게 치는 걸로 배웠는데 요새는 공을 그냥 소지가 발달하니까 공을 이렇게 낚아채는 식으로 쳐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하는데 뭐 장애는 연장을 탓하지 않으니까 저도 원래 캠코더를 사서 이걸 찍으려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잘 보이는데 그걸 또 전환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 이런 기능이 없는 줄 모르는데 테니스 치는 후배가 이런 거 있으면 쓰시라고 해서 이게 좀 편해서 이걸 하는데 조금의 화질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균형 불균형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선정이론은
유럽 남부가 못 사니까 이탈리아처럼 Italy's famous affluent north and imperial south인데 그거가 이제 못 사니까 빅푸시티얼처럼 좀 밀어주자는 거고 수돗물이 펌프가 수돗물에 하는 물을 좀 넣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도와주는 거 사회간접자를 외부유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과정 세뇌화선을 했어. 산업의 장기국서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그냥 생산을 많이 하다 보면 생산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희귀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지 않는 데면 이게 수평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포항 고속도로도 만들어 놓고 뭐 항구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떨어지니까 비용이 장기 밑으로 내려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오버드 캐피탈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기능 발전이 이루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게 뭐냐면 잘 사는 놈은 이걸 좀 빼쳐다가 좀 표얻기 위해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득별 시장도 그렇게 국가 균형 발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물으면 그거는 서열로 따지면 한 네댓 번째 갈 걸 앞에다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경쟁 글로벌 챔피언이 돼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가진 원자력도 가져 그쪽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근처는 거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자폐가 나쁘다 그러고 중국이 우리 황해바다 쪽, 제 이름이 황해도인데 황해바다 쪽에 원자로 지으면 다 우리한테 오는데 그건 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거기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면 왜냐면 좀, 좀 보기 아니, 자꾸 섞이다 보면 같이 뭐라고 그러나. 저는 이해관계 있으면 물러나는 이유가 나쁜 사람이 싸우다 보면 나쁜 사람 닮아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뭐 보직이라든지 나 그런 관심이 없어. 뭐 테니스 치고 산다니고 햇볕 쬐고 노는 게 좋지. 뭐 얼른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좀 둔하다 그럽니다. 뭐 교수 승진할 때 안 오니까 고용처장이 불러다 야단치더니 넌 괜찮다고 그랬죠. 뭐 그리고 우리 선배 교수를 불러다 물어봤대요. 황해도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아, 그 사람은 초연해서 사는 사람이고 동작이 워낙 느리다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하라고. 그다음 또 후배 교수가 막 하면서 뭐 서줄 내라고 그러는데 막 그 승진하던 말도 알아서 하지 서줄 내라고 그래 복잡하게. 뭐 주긴 줬을 거예요 나중에 주긴 줬는데. 아 그래서 그 좀 어려운 문제인데 컬루전은 담합입니다. 그래서 독점이 왜 나쁘냐면 길게 설명 못 드리고 완전 경제보다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줄어들고 미국은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을 해버리면서 가격이 굉장히 높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턴 액트 벌 바뀌면서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 유럽은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봐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있었냐 그러면 아니죠. 70년대 재벌을 키워줄 때는 공정거래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 재벌을 키워준 거고 나중에 이제 공정거래법이 생기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게 국민 생활과도 국도 중요한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공공위험에 유지하는 건 상당히 세계적으로 낮은 거죠. 여행해 보세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피가 우리나라에서 싼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얘기를 자꾸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는 리우에서 생긴 거고 그거는 이제 가태 예외 기준을 두자고 한 거고 사실 그때 제 친구가 월드뱅크랑 같이 그걸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든 사람들이 되게 생각이 있어 만들어요. 그리닝 오브 월드 이코노미만 쓴 책은 블랙헐스트하고 예를 들어서 그 리저 호주 있는 교수랑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옛날에 궁지에 몰린 거죠. 가트가 무역을 해가지고 세상을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고 트레이드 인발 캔비 컴패터블 그러고 그걸 계속 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온 거고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실 그 1995년에 월드 서미트 포 소셜 디벨롭먼트가 코펜하겐에 있었는데 그 후에 또 중요하게 됐다 그러고 지금이 이제 교토 프로토콜에서 2년 전에 파리 협약이 되면서 굉장히 강해진 거고 제가 그걸 보니까 ESG도 영국 전 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가버너 총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어떤 세계적인 규모로 만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토탈리테리아니즘이다. 조지 그레스는 1984년에 스탈린주의라든지 히틀러 같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냐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국가 이익이나 국가가 다 달라서 얘기를 못하는데 트럼프 같으면 여기 탈퇴했다가 지금
들어갔는데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랑 다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 어려운 거는 다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그 금융에 대한 규제를 푼 게 클린턴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어느 정도의 그게 있는데 민주당은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폭이 커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남의 나라 정치 얘기할 필요 없죠. 뭐 그냥 세상은 좀 어지럽고 왜 어지러울 수밖에 없냐. 우리가 자연 성장률보다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나 이거 해결 방안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크립토 카런시 같은 것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뭐라 어떤 기포효과를 따라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데 국가 돈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가 이제 하는데 그 지금은 불확실성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왜 위험한가 그러면 어중간의 위치 때문에 위험합니다. 센터 페리페리 이론에 따르면 항상 충격이 와도 센터는 덜 다칩니다. 대공황 때도 보면 아르헨티나 그래서 떨어진 거죠. 무지하게 잘 살아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저기 요것만 얘기가 맞아요. 그 포워드 링키지는 선박회사가 있으면 해운에서 포워드 링키지고 부품 만드는 게 백워드 링키지입니다. 부품은 우리나라 부품은 잘 만드는데 소재가 발달해야 하는데 소재는 장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업스트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품 만드는 거를 백워드랑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 경제 발전론에서 하고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뭐 야누스가 미국의 반드벨트 공부하고 와서 벵글라데시에서 이걸 만들어서 그 야누스랑 그 그라민 뱅크랑 노벨 경제를 탔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일시적으로 반대되는 논문도 무척 많아요. 뭐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도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걸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든 건 저거죠. 얘기하면 저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뭐라 그러나 그 시장 실패 중에서 비대칭적 부분 중에서 역선택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여성들의 돈을 주면서 그걸 묶은 겁니다. 우리말 하면 묶어가지고 그 디폴트 하는 걸 좀 줄인 거고 이건 또 어떻게 관계되냐면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경제 발전이 의미가 없죠. 사실 뭐 그 큰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바쁘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절대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헝가리 갔을 때 회의하다 보면 유럽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도자가 태도 확실하더라고요. 난 죽으면 죽었지 우크라이나 못 내놓는다 그런 거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오렌지 블루씩 그러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 있으니까 이해관계 굉장히 클 거야 자체는. 그리고 그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 저것만 말씀드리죠. 그래서 퍼벌티드라는 단어를 알았는데 퍼벌티는 킹키라는 얘기입니다. 킹키 레이디 그러면 조금 성격이 개팍스럽다 그런 얘기고 지금 오늘 강의를 5개시간 강의는 못했기 때문에 큰 주제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0분이 말씀드리고 더 길어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프라이빗시는 교육 시간이 악화되니까 수익 대체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한스 싱어는 대서양의 프라이빗시는 동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죠. 대서양을 놓고 보면 이제 싱어는 서쪽이죠. 슈페터 제자로 있다 독일 있다 영국 와가지고 이제 케인즈랑 같이 IMF 브레튼 우드 협정도 같이 가셨고 또 뭐 그때 방송에도 많이 나갔던가 봐. 히틀러가 독재를 하고 어떻게 나가셨고 하여튼 유태인들은 똑똑합니다. 하여튼 유태인 중에 한 분이고 그 참 신기한 게 그분은 바이올린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는 런던 스쿨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왜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산학부 회장인데 여자는 안 뵌다 했는데 낸시가 와서 뭐 저럴 기회다 하고 뭐 그리고 두 분 다 그 런던 스쿨 이코노믹스의 경제학부가 20명을 안 뽑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강도 높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니까. 그, 그리고 그분은 저걸 잘해. 그 빙산 등반 론드란 책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음악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영국 산학회에서 빙산 등반에 대해서 그렇게 잘했고, 저 이제 산업경제학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레슬리 쿡이라. 그래서 이분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 킹스턴 폰 루이스에 있으면 파머 루이스 중간에 조그만 마을이 있으면 헤드 집에 와라 그러면 카티지에 가면 뭐 차하고 비스킷도 주고 산책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씩 계속 지도했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단점을 알고도 이해해주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나 교수들이 다 저에 얘기를 하니까 해도 특성은 문제를 보면 도망간다. 술을 보면 쫓아간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더 큰 그릇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레슬리 쿡은 조안 로빈슨 지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산업학은 어차피 나와요. 산업화를 고급으로 하려면 그게 도브센 모임입니다. 도브센에서 도브는 사회주의 경제를 쓴 사람이고 센은 중화공업이 발달해야지 경제가 발달한다는 거고 갈라킨 폴리시 로빈슨은 그게 아니다. 고용 효과도 중요하니까 저걸 봐야 된다. 그걸 균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한때 갈래키가 중국이나 북한이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용 효과를 보면서 일지로 갈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한 거고 로빈슨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을 분석할 때 미국의 찬발리는 제품 차별화 가지고 그걸 분석을 했는데 이분은 완전히 독점의 모든 것을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3차 가격 차별을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10명은 잘 사고 90명 못 살면 부자한테 가격을 높게 받고 가난한 사람 낮게 받아도 그걸 줄 수 있다 해서 3차 사회로 그다음에 수요 독점 착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독점도 있지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예를 들어서 그 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노동자를 사게 되면 완전 경영다 임금은 낮고 고용은 줄어든다 해서 수요 독점이고 자동차 공업이 및 부품으로 발달하면서 엔실레상이 발달하면서 쌍방 독점이 돼서 최근에 쌍방 독점이 많이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끊어서 안 하면 모르니까 그냥 옛날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ESG 설명을 때 뭐냐면 유럽연합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같이 보다가 이걸 글자 가만히 보세요. 그냥 E에서 인바이러먼트 앞에다 놓은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거. 그리고 소셜 리스폰스를 가운데 넣고 근데 가버넌스를 넣은 거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 통제를 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퍼지 가버넌스 왜 생기냐? 중국 같은 데가 퍼지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OECD에 있어서 그 곤밍이죠. 거기서 회의 있을 때 저보고 이제 놀러 오라고 그래서 저는 참석을 안 하고 놀러 갔는데 OECD하고 중국 사회과학원에 하니까 거기선 이제 뭐 성장이 뭐 식사할 때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음식은 중국이 참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주제가 뭐냐면 중국의 가버넌스 그 기업 지배 구조가 틀렸다는 게 비판이고 중국은 시간 달라 그런 거고 왜 스테이트 그 프라이빗타이제이션 하면서 주주가 행사를 못하고 정부가 개입하냐 그러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힘이 세죠. 일당 독재니까. 그리고 그 퍼지 쉽게 말 주식회사는 주주가 힘을 쓰는 거고 스테이크홀더 이해자 급등 같은 거는 이해 당사자가 하는데 이제 점점 폭이 어려워지면서 빈부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스테이크홀더 시어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ESG 자체는 우리가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 얘네들이 왜 만드는가 거꾸로 생각을 안 하고 왜 따라갔냐 그럼 따라가면서 앞서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보면 얘네들이 지금 그렇죠. 산자부 장관이라 뭐 FTI라는 영역이 넓어졌다 하면서 생각이 얘네들이 지금 정신이 들었나 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잘 돼야지 무역이 되는 거지 무역이 압박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만하고 쉽게 하면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르칠 게 있냐 물으면 없다고 해도 말이 맞아요. 사실은 몇 개 주고 생각해보라고 그러고 지대 알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모르면 계속 가르쳐야 되더라고. 지금 이 제자는 몇 년째 가르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를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면 뭐 세종시 가서 가르친다든지 지방 가서 올라오라 말라 독자 가서 가르쳤고 그 프라이빗시는 교육 조건이고 그 누군가 스팅어는 이제 교육 조건인데 외국 투자에 연관력을 따진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왔습니다. 금강에 같이 영광의 걸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낙광산이 사람을 먹는 얘기가 그때 라틴 아메리카 구조론자 고수톱이 우리 화투에서 고수톱이 아니고 경제가 굴러가다 안 굴러가다 해서 고수톱 모형이 되고 잘못된 것이 통화론자는 가격 기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한번 니은 틀렸다. 우린 통화라면 인플레이션이 산업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다 하고 이제 생각하게 했고 미달은 스웨덴의 굉장히 위대한 학자고 케인즈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을 스웨덴 스쿨이 무척 강합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이 에시안 들어가면서 아니다. 개도국 문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면서 그 산업을 구체화시키는 관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가 이 사람들 주장은 다 수입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수입 대체를 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팔아먹을 게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입 대체를 독일이나 일본처럼 잘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처럼 중화법을 성공적으로 미루냐 하면 성공하는 거고 그 플란테이션 하면서 그렇게 수입 대체하면 못하는 거죠. 그 자체는. 그래서 그 수출 제한적 성장 자체는 수출이나 수입 대체에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60년대 큰 호황이 왔을 때 그때는 자유무역이 좋았죠. 그때는. 음악을 들어도 그 저세대 이제 게이디스코라고 하면 음악이 좋아서 갑니다. 걔네들은 원래는 하는데 그때에서 하면 60년대 음악 들으면 가장 밝아요. 그 세상 어두운 음이 30년대 대거방대 음악 들으면 좀 우울해요. 그 자체는. 요새처럼 이제 취업도 한데 어려울 때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하는 것은 후생이다, 복지를 한번 나눠준다,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다는 한 미쳤납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혜택 받고 그 갚는 건 누가 갚느냐? 후손들이 갚은 얘기인데, 그거는 곤란하죠. 적어도 부국 강병 쪽으로 가려면 서플러스 로처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논쟁이 비슷한 게 그 노브센 중화공업을 발달시켜야 된다든지 갈라키아는 러시아 산업 그 닥터 집하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나푸드는 소작농을 키워야 된다. 왜냐면 고용효과가 있으니까. 프레젠스는 자본이 축적되니까 아니다 서로 싸우다가 차이나프가 갑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나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굉장히 맑게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할 말을 하고 싶다. 러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국 경제학은 말 앞에다 마찰을 놓은 거니까 우리는 고용이 중요하니까 소작농 하자 그러고 그 쿨락이 러시아의 대주주죠. 지주계층이죠. 저도 참 골치 아파요. 갑자기 적폐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지주딸이어서 내가 적폐냐 그러면 참 나 별로 나쁜 짓은 못하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해야 되나 앞으로 좀 살아가는데 그리고 좀 조용히 살았어요. 뭐 저희 어머님도 외할아버님도 땅 다 뺏겼어. 근데 그런 거에서 말 안 하거든요. 아 그런 때도 있었구나.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되고 만주까지도 가야 되고 좀 힘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하는데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얘기해도 힘든데 그래서 붙여서 알아두고 하고 이걸 알아두고 슈페터는 그냥 꼭 알아두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이 두 가지 유명한데 Theory Economic Development에서 그러니까 이런 고전학파는 성장을 발전으로 보는 거죠. 신고전학파는 발전은 균형에 맞춰야 된다. 파라솔 최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국은 다 나쁘다고 한 거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처럼 외국을 일부러 만들어도 산업이 잘 되면 잘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너는 경제학을 믿느냐 물으면 아 경제학은 좋은 학문이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처해진 상황이 어떤 때 따라서 그걸 설명해야 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 책의 제일 뒤에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들하고 린다하고 맞추겠어요. 린다는 뭐로 유명하냐면 그 콜롬비아 대학 가서 박사 있을 때 그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On Essay on Trade Transformation인데 무역과 산업구조 전환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결론을 얘기하면 개도국은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역을 잘못하다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달이 백래시 이펙트를 쓴 거는 인도가 무역을 안 해도 더 잘 살았을 때 바보 같은 자식들이 무역해가지고 더 가난하게 됐다는 거고 해적 영화를 봐도 옛날에 영국은 산업혁명 날에 해적들이 캐리비안에 있다가 거기까지 와서 인도 해적하고 물품을 훔쳐갔는데 영국 왕들이 좋아했어요. 해적이 뭐 가져오면 자기도 주고 그랬는데 그 인도의 그 상대방 카운터파트하고 이게 계약이 위반되니까 그 선장을 상해시켰습니다. 상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해군이 강해진 게 해적들이
배에다 대포를 많이 가지니까 영국 해적이 대포를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누가 보면 밤낮 저 놀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자동차 공장도 가고 일본 조선소도 이시카 하지마도 가고 유럽에서도 조선소 가고 뭐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현실 감각을 아무리 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로넥스트도 그 내부 감사 제도의 발달을 위해서 저는 유로넥스트 가고 제 후배 교수한테 발을 맡겼습니다. 지금 타겠지만 오세경 교수님한테는 미국 유펜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 가서 봐라 하는 거고 또 그런 걸 하면서 OECD 가서 실무자들을 많이 얘기하면 미국 전문가들은 대단히 똑똑해요. 보면.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그런 그렇고 저 친구들이 군데 있으니까 어디 가면 좀 편했어요. 유럽연합 가도 뭐 친구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린다는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을 옮기려고 했는데 워낙 공간이 좀 뭐라 그러나 하니까 집 근처에 사무실 갔다 보니까 성내천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미꾸라지 잡던 생각이 나서 성내천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미꾸라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뭐 외가리 같은 애는 그냥 서 있다가 미꾸라지를 잡아서 여유가 있어서 딱 던졌다가 다시 물더라고요. 그래서 그 걔가 어떻게 미꾸라지 잡는가 보느라고 성내천에 있다가 보니까 옆에 뭐 오늘 수리하는 것 같아요. 수리하는 것 같고 저는 여고시고 할 때 그냥 햇빛 들어오고 바람 잘 통하면 그쪽 택합니다. 그래서 뭐 이 건물 주인이 에어컨 쓰겠냐 그래서 에어컨 안 쓴다 그러고 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죠. 조금 길어지는데 그 린다는 에이시아 드라마 쓴 뮤다를 사실 이론적으로 백업해 준 거고 우리가 굉장히 무시한 부분이 린다입니다. 우리나라 학문의 편향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한쪽으로 물으면 전부 다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 그래서 린다를 제가 뭐 변화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책을 읽으면 뭐라 그러나 무역을 하면 크게 손상 볼 수 있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북부 애들이 덴마크, 스웨덴 애들이 노래로 수학적 개념이나 과학적인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도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6주에 가서는 저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6주의 내용이 뭐 무역 이론과 무역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6주에 가서 무역 이론과 무역 정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설명하면서 그 뒤에 나온 거 붙여서 얘기하면 6주 되는 거고 그 복잡해집니다. 그냥 오소독스한 것만 합시다. 오소독스는 우리가 말하는 핵쇼린 정리입니다. 그냥 핵쇼린 정리고 그 자본이 많으면 자본집약제야 노동이 많으면 노동집약제를 한다 그런 얘기고 다음 시간에 설명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국의 내셔널 뷰로 이코노믹 리서치에서 크루이거하고 마그와티하고 그 수입 대치를 공격했고 그 이전에는 OECD에서 리투스케프 스코프가 이제 수입 대치가 나쁘다는 걸 공격했는데 그것을 7주에 하겠습니다. 그럼 6주 7주에 진도 잡혔고 제가 조금 그 진도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공부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안 듣고 한 10교시 듣고 나서 배울 능력만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조금 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I'm sorry about that, but somehow I've done my best, and I do hope you kindly accommodate my apology. 여기에서 accommodate는 accept를 말 안 쓰고 여러분들은 제 사과를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